선생님, 네? 뭐 읽으세요? 내 집에 책으로 보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BS 토목달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이고요. 자, 저희는 지금 토에틱 시즌 2 26번째 강의에 와 있습니다. 자, 모두들 환영하고요. 자, 26번째 강의까지 왔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26강의 강의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 강의를 딱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강을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 거냐면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1회부터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곡차곡 계단을 하나씩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26강을 꾸려왔어요. 모쪼록들 자, 그런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상하게 저희가 1강부터 강의를 좀 들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구성상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Part 5고요. 자, 그리고 구조 및 어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문제풀이 먼저 하시는 거 알죠? 자, 5문항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토에틱 RC. 자, 오늘 시원하게 구조 및 어형 한번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딱 오죠. A번 같은 선택지가 사실은 강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법을 설명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선택지인데 우리는 이미 의문사와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의문대명사나 의문형용사로 사용될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위치 이하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고요. 명사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리고 의문형용사로 쓰이더라도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하나를 지으면 그 이하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절 전체는 어디에 온다? 바로 명사절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앞쪽에 명사가 하나 와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돼가지고 형용사절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에 접속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명사절로 이제 의문사로서 위치가 사용될 때는 특정한 접속사가 사실은 없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A번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제가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라는 점 많이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each는 각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하에 단수명사가 온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each가 부사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부사 자리에서 쓰이면 각각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either도 여러 번 했죠.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혹은 둘 중 하나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반드시 세트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상관 접속사, 서로 상자에 관계 관자를 써서 서로 관계 있는 아이들이 세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either A or B에 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부사로서도 either가 쓰일 수 있는데 either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자, 그때는 부정문에만 쓰일 수 있고 문장 끝에만 쓰여서 또한 역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baseball 이라고 A가 얘기했을 때 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Me ei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또한 역시 좋아하지 않아 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만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something은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품사가 정말 각종 다양합니다. 이것들 모두가 여러분께 정리가 싹 지금 잘 돼 있다면 너무너무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여기에는 지금 should go to 라고 하는 should go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epends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depends 앞에 이 전체가 뭐란 얘기예요? 명사의 절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hould go 앞에는 뭐가 있어요? passengers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뭐다? 위치가 바로 뒤에 있는 플랫폼을 수식해가지고 의문 형용사로 쓰여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일하게 명사절의 접속사가 없는데 명사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충분히 공유가 잘 되셨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커피는 칸으로 드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저희가 이제 A번으로 이제 정했어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가요? 문제풀이를 정말 우리가 간소하게 한 거죠. 굉장히 간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 전체 문장 해석만 좀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 아이는 어디 나왔던 아이예요? 바로 to 다음 자리에 있었던 아이예요. 평서문이라면.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which 플랫폼이 뭐예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도치된 거예요. each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단수명사를 지금 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지금 온다면 이 다음 자리로 가야죠. 승객들이 각각의 플랫폼으로 간다 라고 하면 to 이하 자리로 가야지 갑자기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퍼즐이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떤 플랫폼으로 승객들이 기차역에서 가야만 하는가는 depends 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up은 on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upon 대신에 on을 써도 돼요. 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의 뜻입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바로 direction 되겠습니다. direction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지금 자, 명사가 앞에 있고 뒤쪽에 접속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나 보죠. 자, 그래서 그들이 heading, 나아가는 거죠. 자,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 그들이 나아가는 목적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문장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번의 구조 및 어형 때려잡기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법적인 그런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구조 및 어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자 입장에서는 좀 난해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이거 자다떡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하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딱 나왔네요. 자, 얘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높은의 뜻도 있고 높게의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높게 날다 라고 할 때 fly high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highly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highly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자,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수준이나 량 등을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 문제가 뭐 드렸나요? 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highly recommended, highly trained, highly educated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대답 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 계좌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1인당 한 10,000원씩 좀 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0,000원씩 좀 쏴드리도록. 피싱 아니고요. 자, 그럼 빈칸이 누구 자리인지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동사뭉치 자리잖아요. BPP의 수동태. 그러면 동사뭉치 자리에 필수 성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수식 성분이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들어가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니까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선택지 4개는 모두 다 뭐예요? 다 부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높게 올라가 갖고 추천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답을 여러분들이 C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C번에서도 이거는 1번의 뜻이 아니라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시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모든 걸 따져서 정답을 C번으로 낼 수도 있겠으나 자, 이제는 어때요? highly educated, highly recommended, highly trained 이런 것들이 그냥 뭉치로 머릿속에 있다면 보자마자 답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숙달되면 1초짜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높은 수준으로 추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으로 추천된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추천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뭘 위해서?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누구에 의해서? Supervisor. Supervisor는 직장에서 자, 상사의 뜻입니다. 감독관의 뜻이에요. 감독관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그 포지션에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다 끝났어요. 자, 3번 문제는 ABCD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때요? 품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픈하면 먼저 뭐가 생각나죠? 제가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픈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S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용사에 S가 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동사로만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동사로 오픈은 자타 동사로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자, 열리다, 열다의 뜻이 둘 다 있죠. 자, 그리고요. 정답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자, 오프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빈자리와 공석의 뜻으로도 토익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ing는 동명사가 돼야 맞는데 완전히 순수한 일반 명사처럼 그냥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하면 빈자리 공석까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니까 by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several fast food franchises가 이미 명사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하나의 형용사가 더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오픈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조상. 그런데 오픈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이 이미 된 several fast food franchises예요. 자, several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하실게요. 뒤쪽에 무슨 명사 나와 있나요? 복수 명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몇몇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오픈된 프랜차이즈들에 의하여 라고 하는 맥락이 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바이에 걸리는 명사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오프닝이 만약에 동명사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오픈함에 의해서 이것도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명사는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자, 오픈이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업체들을 오픈함에 의해서 라고 하는 구조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모두가 구조상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의미 접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 접근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토익의 고수라면 이제 이런 거죠.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by가 이제 수단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통수단 by bus, 그 다음에 통신수단 by fax, 그 다음에 지불수단 by credit card.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수단으로 쓰일 때는 교통수단, 통신수단, 지불수단 이렇게 자, 세 가지의 수단들이 주로 오는데 마지막으로 ing도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몇 번쯤은 언급이 안 됐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by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라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는 지금 ing의 가능성이 높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전체 문장을 통해서 맥락상 누가 더 적절한지를 따져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주절의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Burger Griller. 이거는 뭐 식당 이름이네요. 자, 그 다음에 manage to의 별표 하나. manage to는 수거입니다. manage는 관리하다의 뜻이지만 뒤에 to 부정사가 붙으면 가까스로 뭐뭐하다, 용케 뭐뭐하다의 뜻이에요. expand는 확장하다, 확장되다.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어디로 확장됐습니까? to가 나와가지고 자, southwestern. 남서쪽의 시장 있죠? 남서쪽의 시장으로 용케 확장을 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이 도시의 프랜차이즈를 오프닝함으로써. 오픈된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함으로써 가까스로 확장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맥락상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수단의 의미가 있고 ing를 잘 취한다라고 하는 고급 정보를 혹여라도 모르시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선택을 하신다면 A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by 플러스 ing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수단, 지불수단,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ing,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 자, 구조 및 어형 조금은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나왔을까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죠. Congratulations는 당연히 명사고요. 자, B번이 동사가 되겠고요. 자, D번이 좀 생소한데요. Congratulatory라고 하면 요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congratulatory message라고 하면 축하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speech가 붙으면 축하 연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건 정말 1초짜리죠. my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라고 하는 형용사 소유격입니다. 따라서 이하에 명사가 오는 게 맞고요. offer는 타동사입니다. 이하에 명사가 오는 게 맞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토대로 하시면 바로 정답은 A번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A번 말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쌤, C번의 동명사도 명사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이제는 안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congratulating은 동사 출신의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축하하다라고 하면 congratulate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동반되어 있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형용사로부터만 수식을 딱 받았다라고 하면 일반 명사가 나오는 게 맞고 동명사는 오답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확정할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한번 자세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t was a pleasure. 어떤 느낌이 오나요? It는 가짜 주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to 이하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to 이하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to 이하가 진짜 주어거든요. to 이하가 무엇입니까? offer. 제공하는 것이죠. 뭘 제공하는 겁니까? 나의 축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바로 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내 축하를 전달해 준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honored는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이건 100% 분사죠. 자, 그리고 요거는 별표를 3개 드릴게요. 토익에서 honor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에요. 동사로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하나만 누구누구를 예우하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볼까요? 자, 사람이 목적으로 잘 나와요. 누구누구를 예우하는데 for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요러요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예우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with 갖다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with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상 따위가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상을 가지고 그런 상으로 그 사람을 예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하면요. honored 다음에 요 자리에 빈칸을 주고 전치사를 for하고 with를 같이 주는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r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성과 innovations, 그죠? innovativeness잖아요. 그래서 혁신이잖아요. 창조성과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예우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축하를 전달한 것이 어떻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변형되어서 자, for 자리에 빈칸이 나오더라도 honored와 자주 어울리는 전치사는 for와 with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여러분께 좀 고난이도 문제, 변형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설명을 추가해 드렸어요. 자, 4번 문제는 해설도 마무리했고 아주 꼼꼼하게 해석도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정보까지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해도 될까요? The next.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는 monitor.
라고 하는 단어가 어형이 변화된 그런 선택지예요. 모니터는 동사명사 동일형이죠. 여러분들 모니터라고 하면 그 화면 다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니터는 당연히 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는 모니터한다 그러면 추적, 관찰하고 감시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니터의 뜻과는 달리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일반 명사로 많이 쓰죠. 우리 한국말로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니터와는 전혀 다른 뜻의 독자적인 일반 명사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서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는데, 자, 보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o visitors가 되겠죠. 그래서 security guard는 경비니까 경비분이 방문객들에게 할당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to가 나와 있는데 to가 만약에 전치사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될 것이고, to가 만약에 부정사라고 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입니다, to가 일단은 전치사일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일단은 어순상 그래요. 자, 보면 이 th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there는요, 여러분들 제가 한정사 얘기 여러분께 해드렸을 거예요. there는 한정사기 때문에 만약에 수식어가 오게 되면 자, there와 명사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분사가 형용사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모니터된 행동들이라고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더라도 이 자리에 monitored를 쓰시면 안 되고 their monitored actions의 어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치사로 to가 사용됐다라고 했을 때는 뜻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전치사 to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대상이나 방향의 의미가 대표 의미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그 다음에 대상이 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누구누구에게는 앞쪽에서 차지했어요. 경비가 방문객들에게 할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이게 방향의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의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할당된다가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뒤쪽은 목적이 나오는 게 맞고요. 자, 목적의 맥락이라면 전치사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는 부정사가 성립되는 것이 유일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정사가 성립되려면 어때요? 동사는 원형의 꼴을 띄어야 되죠. 그래서 B번도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모니터는 누구누구를 추적 감시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하에 자신의 목적어를 또 취해야 되는데 그 구조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리 따져도 부정사, 저리 따져도 부정사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확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자, 경비가 한 명씩 할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하는 동안에? 바로 in a secure facility라 그래서 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는데 또 하나가 마음에 걸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while 되겠습니다. while은 접속사예요. 그럼 접속사 다음에 구성은 주어 동사가 오든가 아니면 분사 구문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떨렁 와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흉측한 형태일까요? 분사 구문 하면서 어떤 얘기를 저희가 했죠? 분사 구문은 being으로 시작되는 경우 어떻다? being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ile이 접속사라고 하는 확고한 사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이하에는 지금 분명히 분사 구문인데 왜 분사가 없지? 그럼 분사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가지를 뻗쳐야 돼요. 자, 그러면 생략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자, 바로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신다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사가 없는 분사 구문도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 토익에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while in the facility, while in the facility, while in the facility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자다떡 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자, 그러시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의 해석까지 그리고 변형된 분사구문, 분사 없는 분사구문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림으로써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6회, 상쾌, 통쾌 하셨죠? 자, 그러리라고 보고요.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